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2022년 처음에 신년 기획으로 보내드렸고, 두 번째로서는 포커스 기획으로 보내드렸고, 시리즈로 세 번째 시리즈로서는 농지 취득에 관해서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의 첫 번째 사항으로는 저번 시간에 보내드린 어떻게 하면은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내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농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취득했으면은 어떻게 하면 자격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그 다음에 자격농지로 감면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하면 사업용 토지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돼서 가산세를 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게으르면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돼서 가산세를 물립니다. 즉 농지를 사서 나사빠져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은 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돼서 가산세를 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농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특히 토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동산으로서 농지 취득이 주류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에 대해서, 농지 취득과 동시에 자격농지, 사업용 농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농업인이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한 17가지, 실질적인 한 10가지쯤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차트에 보내드리기로 하고, 자,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좋습니다. 농지란 농지법에 나와 있어요. 전답 가수원 지목상. 그러나 지목은 그 지목이 아니더라도 실제 경작한 농지. 그 다음에 농업인의 정의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경은 스스로 자자 바깔 경자. 농사를 내가 직접 짓는 거, 언제 짓는데, 상시 짓거나 농사에 짓는데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를 자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짓는데, 그러면 농지에다 무엇을 지면 되나요? 밭작물, 논작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흔히 밭작물, 잔디, 약초, 인삼, 목초 다 되죠. 꽃도 됩니다. 여기서 꽃나무 심는 거 꽃. 그 다음에 유실수는 당연하고요. 잣나무, 대추나무 다 되고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조림용, 묘목, 조경, 관상용, 수목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조경 목적으로 식재된 것은 제외입니다. 이 얘기는 뭔 이야기냐 그러면은,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농막을 지어놓고, 아니면 집을 짓는 전원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식재된 조경 목적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땅은 농지가 아니죠. 당연히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범위. 자, 300평 이상 농사를 짓거나,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석 달 이상 농사를 짓거나, 그 다음에 100평 이상의 버섯 재배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거나, 그 다음에 소 2마리, 염소 10마리, 꿀 10통, 닭 1000마리 이상.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연간 농사 지어서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에 농업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요 농업인의 범위는 농업인의 혜택과 관련이 있고요. 자격농지하고는 직접적으로 자격농지에 농업인에 선정이 되면은 자격농지로 양도세를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경작이라는 것은 법조항에 나온 걸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상시 늘 농사 짓거나 자기 노동력을 2분의 1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농업의 소득 합쳐서, 즉 농업 외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3,700만원 미만인 경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법의 법조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왜 그런 부분에 법조항을 다르다 보면 복잡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식은 시간이 경과돼서 많이 바뀌었고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법령 조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다 확인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농지 소재지 거주하거나 연접지 거주하거나 직선거리 30km 내에 거주 요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주는 기본이고 자경해야 돼요. 앞에 설명했던 대로 농사를 직접 지어야죠. 늘 짓거나 자기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제공. 그럼 자기 노동력을 2분의 1 제공했다 어떻게 증명할래요?
농자재나 농기계 구입 현황이 있어요. 영수증을 받거나 이걸로 증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런 게 3,700만 원 미만인데 이 중에 사업소득 중에 농업, 축업, 임업, 부동산 소득은 제외입니다. 그럼 3,700만 초과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초과되는 해의 경작기간은 뺍니다. 8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양도일 현재 광역시, 특별시, 시의 농지로서 도시지역 내, 즉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로 편입된 3년 경과된 농지는 자격농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엄격한 자격농지의 요건입니다. 자, 세율을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정상 세율이 있고요. 2년 미만. 그 다음에 2년 이하 단기 세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과 세율이 있습니다. 이 4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인터넷에 보시면은 뭐 1년 미만 60%로 바뀌었다는데요. 막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항상 법령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금 야당이죠. 모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양도소에서 개편안을 내놨어요. 발의를 했는데 다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세율이 60%인 건 아니고 50%고요. 비사업용 토지도 이게 뭐 20% 되는 게 된다고 발의를 했는데 10%입니다. 현행. 그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상세율, 단기세율, 중과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감면은 8년 이상 자격농지 1년에 1억, 5년에 2억. 대토하고 똑같습니다. 대토 감면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1년에 1억, 5년에 2억.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지금은 8년 자격 감면 농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사업용 토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비사업용 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농지를 취득했으면 8년 자격 감면 농지로 되면 좋은데 그것을 못할 경우는 최소한 사업용 토지라도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돼서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그럼 사업용 토지가 어떻게 되는데요? 농지 8년 작용했으면은 이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면서 양도세가 감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세 감면은 아니지만 정상가세, 즉 비사업용 토지로 돼가지고 가산세를 물지 않은 정상가세에 되는 사업용 토지는 5가지. 한국농축공사의 8년 위탁한 농지는 이건 사업용 토지죠. 그 다음에 300평 이하 주말 체험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뭐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된다 그러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폐기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내, 이농일로부터 3년 내 농지도 사업용 토지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뭐 질의 들어온 거 보면은 5년이라고 막 쓴 사람도 있어요. 법령 조항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질병, 취약, 고령, 징집, 선거로 인한 공직 취임 해서 농지 5년 이상 재청 자격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 종중농지 2005년 12월 30일 이전 임야 목장 포함해서 종중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도일 직전 사업용 토지로 쓴 기간이 60%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5년 보유했는데 3년은 사업용 토지를 썼어. 사업용 토지가 거창하게 사업을 안 하더라도요. 토지의 사업이 뭐예요? 그게 건물을 짓거나 뭐 야적장으로 허가를 내거나 주차장으로 쓰거나 정상적인 개발 행위를 허가해서 쓰는 것을 사업용 토지예요. 그냥 놔두면은 나자빠져 있으면은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전체 보유 기간에서 3분의 2, 약 60% 이상만 되면은 사업용 토지로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사업용 토지로는 좀 되게끔 관리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의 임야 목장 농지도 사업용 토지고요. 특히 임야나 자격농지는 임야나 8년 자격농지는 8년 자격농지나 8년 임야 농지는 감면 받습니다. 감면. 똑같이 요거는 똑같이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용 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대지 무주택 200평 이내에 나대지 아무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무주택이면서 200평 갖고 있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주택 부속 토지 도시지역 내 5배나 도시 밖에 10배의 부속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별장 건물 및 부속 토지, 그러니까 읍면 소재지에 200평 이내고 연면적이 주택 45평 이내고 기준시가 2억 이하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8년 자격농지 증빙 서류 전에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번에서 5번은 기본이고요. 6번에서 10번은 선택사항,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라고 보다는 이 중에서 한두 가지, 두세 가지로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농자재 구입 현황, 조합원 가입 현황, 면세유 구입 현황, 직불금 수령 현황,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런 걸로서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조세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조세 특례 제하면 조특법이라 그래요. 조특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정리해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에 나온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쉽게 취득하는 게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8년 자격을 인정을 받거나 그렇지 못하면은 사업용 토지라도 인정을 받아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농지를 사서 자격을 못 하더라도 남을 주더라도 유휴지 놀거나 나다빠져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다. 농사를 짓는다 그래 거창한 것은 아니고 유실수, 꽃나무, 묘목, 그 다음에 소나무를 심어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충분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농지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